자,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1번은 기출입니다. 그리고 2번은 신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를 보면 피레기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에 피레기 접지와 A의 사이의 저항, 다음 피레기 접지와 B의 사이의 저항, 그 다음 A, B 사이의 저항을 구했어요.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조 접지 A와 보조 접지 B를 설치했죠. 여기는 피레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접지를 측정해 보니까 접지 저항계로 접지를 측정해 보니까 본 접지와 A 사이는 86이에요. 그 다음 AB 사이는 156이죠. 그 다음 본 접지와 B 사이는 80입니다. 이렇게 접지 저항이 측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피레기 접지의 접지 저항 값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공식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공식 기억할 겁니다. 여기서는 R이라고 할까요? 얘는 2분의 1에 본 접지와 만나는 부분은 더해주죠. 본 접지와 만나는 부분은 86과 80입니다. 그 두 개는 더해주고요. 본 접지하고 만나지 않은 부분은 빼기 해주죠. 156은 빼기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얘가 접지 저항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지 저항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 5만 쓰지 말고요. 단위까지 적으세요. 얘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몇 오음인가라고 물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단위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는 단위를 꼭 적어야 돼요. 5만 적으면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단위가 주어지면 단위를 생략해도 되나? 단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단위를 써라. 이렇게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말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접지 저항 값을 구하는 이 방법을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한 3극 접지 저항 측정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콜라우시 브릿지 3극 접지 저항 측정 방법.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얘가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한 3극 접지 저항 측정법이에요. 19년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입니다. 풀이를 보면 조금 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이 피레기 접지의 접지 저항 값이 15옴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적합과 부적합의 이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출이죠. 문제에서 G3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답을 할 때 접지 저항 값은 2분의 1 하고요. 그리고 40에 더하기 30에 빼기 50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R1에 대한, 다시 말해서 G1에 대한 접지 저항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푸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잘 못 봐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G3의 접지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접지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5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잘못 풀면 10이 되는데요. 잘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3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콜라우시 브릿지법이에요.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주어진 그림을 보면 콜라우시 브릿지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기나 측정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삼극 접지저항 측정하는 방법, 이것이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한 삼극 접지저항 측정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지금과 동일하게 콜라우시 브릿지법에 의해서 본 접지의 접지저항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숫자만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조 접지극 AB와 접지극 E 상호 간의 접지저항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얻었습니다. 이의 접지저항 값은 얼마일까요?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각형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그림도 동일하게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해서 접지저항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콜라우시 브릿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잘 보세요. 다 푸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 문제 풀 기회가 있습니다. 고장 해석할 때 그때 다시 풀어드릴 텐데, 자 보세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배점 필수 문제는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배점 필수 문제가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도면은 3, 4, 5 변전소입니다. 단선도입니다. 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데요. 세 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면에 주어진 재원을 참조해서 1번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고 2번 23kV V12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요. 여기서 1번 퍼센트 임피던스,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을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죠. 지금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부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탭절한 변압기가 붙어있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차와 2차 간, 2차와 3차 간, 3차와 1차 간이에요. 자, 여기가 1차입니다. 여기가 2차입니다. 여기가 3차입니다. 주어진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1차와 2차 간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어요. 요 사이가 주어진 거예요. 요 사이에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또 요 사이에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또 요 사이에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1차 임피던스, 2차 임피던스, 3차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라고 보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되어지는 변압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이가 되고 다음 여기가 미들 여기가 로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HM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임피던스를 측정한 게 여기와 여기 사이 임피던스, 여기와 여기 사이 임피던스, 여기와 여기 사이 임피던스죠. 얘가 67%, 1차와 2차 사이가 10%, 여기가 78%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등가가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 맵이라고 해요. 똑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10이라는 값은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요 10이라는 값은 요거 두 개 더해 준 거죠. 편의상 요거를 1, 요거를 2, 요거를 3이라고 하면, 그러면 10이라는 것은 1과 2의 합이 되는 거죠. 얘는 오픈이 되고 요거 두 개를 합성 저항을 구해야, 이렇게 구해야 얘가 되겠죠. 이렇게씩 세울 수 있죠. 요 10이라는 것은 요거 두 개 합이다. 그러면 요 78이라는 것은 요렇게 합이 되겠네요. 78이라는 것은 1과 3의 합입니다. 그 다음 67이라는 것은 2와 3의 합이죠. 이것의 합이 67이에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더하면 얘와 얘와 얘, 이 식을 모두 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과 78과 67을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죠? Z1이 두 개가 있죠? Z2가 두 개가 있죠? Z3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두 배의 Z1, Z2, Z3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2분의 1에 10에 78에 67은 여기서 Z1 더하기 Z2 더하기 Z3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Z1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Z1을 구한다면 여기서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Z2 더하기 3네요. Z2 더하기 3는 얼마입니까? 67이죠. 그래서 Z1은 2분의 1에 10에다가 78에다가 더하기 67이 되고요. 얘가 빼기 67이 되는 거죠. 여기가 67이니까 이항하면 빼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식이 2분의 1에 10에 78에 마이너스 67이 된다라고 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콜라우시 브리지법에 대한 결과식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콜라우시 브리지법도 이거하고 동일하니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도 구할 수 있고 3도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2를 구한다, 얘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Z2를 구한다라고 하면 Z2는요, 요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2분의 1에 10에 78에 67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 1 더하기 3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3는 78이죠. 1 더하기 3는 78이니까 빼기 78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2분의 1에 10에 더하기 67에 빼기 78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3의 저항값을 구하라 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Z3도 구한다라고 하면요, 2분의 1에 10에 더하기 78 더하기 67인데요. 여기서 3를 구하는 것은 1 더하기 2를 빼주면 되네요. 1 더하기 2는 10입니다. 그래서 10을 빼주는 거죠. 2분의 1에 67에 더하기 78에 빼기 10이 되는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는 100메가로 나중에 환산하잖아요. 환산하니까 그때 5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5분의 1로 줄겠죠? 5분의 1로 줄이기 이전이고 얘는 5분의 1로 줄인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라우시 브리지에 의한 식이다, 콜라우시 브리지법이다 라고 하죠. 근데 얘 콜라우시 브리지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콜라우치 브릿지법이 아니에요. 계산식일 뿐입니다. 콜라우치 브릿지법을 해석하기 위한 결과식일 뿐이지 얘가 콜라우치 브릿지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얘는 풀이 과정의 결과식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문제 한번 보죠. 얘는 한국전기 설비 규정 그대로 나온 건데요. 어떻게 물어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문제만 읽을 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가는 개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에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 일부가 되는 도체를 말한다. 도체라고 합니다. 보세요. 도체는 이거 두 개입니다. 접지 시스템, 내부 필요 시스템, 개통 접지, 보호 접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가에는 접지 도체나 보호 도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접지 도체와 보호 도체를 기억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접지 단자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여기서 땅 속에다가 내설하죠. 대지가 되고요. 얘가 접지극이 됩니다. 접지극을 땅 속에 매설합니다. 그럴 때 매설 깊이는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도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도체, 얘를 접지도체라고 하죠. 그럼 접지도체 굵기 기억하나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접지도체 굵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는 구리로는 또 철로는 자, 구리가 얼마입니까? 철이 얼마입니까? 구리는 6mm 제곱 이상이죠. 철은 50mm 제곱 이상이죠.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굵기는 16이죠. 그런데 16을 6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규정이 또 있죠. 고압일 때. 25kV 이하 특고인데 지락이 생기면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할 때 그때는 16에서 6으로 줄여도 되죠. 접지도체 굵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기가 있으면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접지합니다. 이렇게 기기를 주 접지 단자에 접지하는 이 선, 얘를 보호도체라고 부르죠. 보호도체와 접지도체를 구분해야 돼요. 이런 보호도체는 굵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출제됐죠? 상도체 단면적이 16 이하가 되는 경우, 상도체 단면적이 16을 초과하고 35 이하가 되는 경우, 상도체 단면적이 35보다 큰 경우, 상도체 단면적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보호도체 굵기는 상도체와 같다. 16이다. 상도체의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관이 있어요. 얘를 수도관, 가스관, 이런 관이 있어요. 이런 관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 선을
보호등전이 본딩도체라고 불러요. 보호등전이 본딩도체. 보호등전이 본딩도체도 굵기가 있습니다. 굵기가 정해져 있어요. 보호등전이 본딩도체와 보조보호등전이 본딩도체는 또 다르고요. 보호등전이 본딩도체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서 구리와 알루미늄과 철로 구분하죠. 구리일 때는 6, 알루미늄은 16, 철일 때는 50이 되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보호등전이 본딩도체입니다. 여기에 기기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기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등전이성을 얻기 위해서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 얘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해요. 기계적 보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돼요. 구리, 알루미늄으로 나누는데요. 얘는 2.5mm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은 16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기계적 보호가 된 거예요. 기계적 보호가 있어요. 기계적 보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기계적 보호가 없다면 4가 됩니다. 얘는 보호 없어요.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경우는 4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루미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접지도체, 보호도체, 보호등전이 본딩도체, 보조보호등전이 본딩도체 모두 다 역할과 굵기가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접지도체와 보호도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답은 금방 보이는 거죠. 도체 중에 하나니까요.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 어디 사이죠? 주 접지 단자가 아니에요. 접지극 사이에 들어가는 도체는 접지도체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이 되는 것은 접지도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보세요.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얘는 접지를 말하는 거죠. 접지는 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통접지와 보호접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데요. 감전에 대한 보호니까 개통접지가 아니죠.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니까 개통접지와 보호접지 중에 보호접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를 보면 기기나 개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또는 장치로 구성된 설비라고 했으니까 설비는 어떤 걸까요? 설비라고 했어요. 이 설비는 시스템이에요. 접지 시스템, 내부 필의 시스템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필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기기나 개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적으로 접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접지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접지 시스템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가지고 가야 돼요. 접지도체, 보호도체, 등전이 본딩도체인데 등전이 본딩도체도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도체,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몇 가지 굵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계산하는 식이 있죠. 접지선의 굵기, 접지도체의 굵기를 구할 때는 K분의 I의 루트 T 밀리미터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죠. 온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계수가 존재할 때죠. I제곱 T로 해도 돼요. 루트 I제곱 T도 똑같아요. 관련도 문제를 보면 이 식을 가지고 피레기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어진 적도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접지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꼭 가져가야 돼요. 신규 문제입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하죠. 등전이 본딩 도체에 관한 내용이다. 등전이 본딩 도체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있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있다고 그랬죠. 도체 굵기는 얼마인가?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구리, 알루미늄, 강철.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그래서 구리일 때는 6이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16이 되고 강철은 50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얘가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되는 거죠.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의 경우 얼마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 이상의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별도의 규정이죠.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의 경우 25mm 제곱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굵기를 얘기할 때는 기계적 보호가 된 것과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굵기가 구리 도체, 알루미늄 도체 두 가지로 물어보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경우에는 노철 도전부를 개통의 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 도체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케이블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솔로 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는 경우 본딩 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경우는 구리는 4, 알루미늄은 16. 기계적 보호가 있는 경우는 구리는 2.5, 알루미늄은 16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보호 도체와 개통 도체를 겸할 때는 굵기는 구리의 경우는 10, 알루미늄은 16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